네, 피드백에 대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피드백은 네거티브 피드백, 포지티브 피드백 둘 다 가능합니다만 주로 쓰는 거는 저희는 네거티브 피드백이죠. 네거티브 피드백은 이 피드백의 어떤 부호가 서로 반대 위상으로 더해질 때 우리는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부르고요. 해롤드 블랙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927년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관계식은 그냥 입출력 관계식을 쓰면 됩니다. VE는 V인 빼기 이 값인데 이 값이 뭔가요? Vout에 F가 곱해진 값이네요. 그러면 Vout은 VE 곱하기 A네요. 그러면은 A 곱하기 Vin 빼기 AF 곱하기 Vout이 되고 Vout과 Vout을 묶으면 1 더하기 AF는 A 곱하기 Vin이 되니 이와 같은 식을 도출할 수가 있고요. 이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forward gain 나누기 1 더하기 룹 게인. 이 룹 전체의 이득을 AF라고 하고 forward 이득을 A라고 한다. 만약에 AF가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는 A가 매우 크죠. 이상적인 연산증폭기. 그렇다면 이 VE는 0의 수렴을 하게 되고요. 출력, 입출력 관계식은 F분의 1에 수렴하게 됩니다. 피드백이 없을 때 이득이 A였는데 A가 매우 컸습니다. 근데 그거는 피드백을 써가지고 F분의 1로 이득이 낮아졌어요. 왜 굳이 낮아지냐?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크지만 정확하지 않는 이득을 조금 더 작지만 정확한 이득으로 바꿔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네, 네, 다시. 높은 forward gain 이득 A를 펑션 F로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고 이거는 매우 정확하게 되는데요. 이는 펑션 F는 보통은 수동소자의 어떤 비율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제를 오른쪽을 먼저 볼게요. 여기서의 F 함수는 얘죠. F 함수는 R1 더하기 R2분의 R2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의 이득은 이와 같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왼쪽과 같은 연결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유니티 개인 컨피규레이션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식을 볼게요. A인데 이 F가 거의 1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이득이 1에 수렴을 하게 되네요. 언제? A가 매우 클 때. 이 피드백이 좋은 점은 예제를 통해서 볼 텐데 R1과 R2가 같으면 우리가 F가 0.5이기 때문에 바라는 이득은 2가 돼야 됩니다. A가 100을 집어넣으면 이득이 1.96이 되고 1000을 집어넣으면 1.996이 되네요. 100에서 1000이면 10배 변했어요. 이득이 10배 변해도 전체 시스템 이득은 1.8%밖에 변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이득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피드백을 쓴 증폭기가 우리가 배웠던 반전 증폭기, 비반전 증폭기 등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우선 반전 증폭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V인이 이렇게 있고 양의 입력으로 들어가네요. V인은 양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음의 입력은 그러니까 서머의 음의 입력은 여기입니다. 근데 이 신호는 Vout 대비 얼마인가요? R1 더하기 R2분의 R1 Vout이네요. 따라서 얘가 피드백 팩터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를 A배만큼 증폭하면은 출력이니 이와 같이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게 되네요. 네. 그러면 앞에 똑같이 forward gain 나누기 1 더하기 loop gain A 곱하기 F를 하게 되고 A가 매우 크다면 F분의 1에 따라서 우리가 이득이 1 더하기 R2 빼기 R1로 정확하게 제어를 할 수 있게 된다가 우리가 원하는 반전 증폭기의 어떤 동작 목표죠. 네. 비반전 증폭기. 아, 죄송합니다. 앞에서가 비반전 증폭기, 지금은 반전 증폭기. 반전 증폭기의 구성을 봤을 때는 우리가 똑같이 F는 R1 더하기 R2분의 R1인데 우리가 아는 반전 증폭기 이득은 사실은 얘죠. F분의 1과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드백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뭔가 우리가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력 신호가 음의 입력으로 인가되는 거는 R1과 R2의 분배 이후에 연결이 되네요. 분배 이후에 이렇게 연결되고 사실은 음인데 더하기 빼기로 바꾸면 안에 거도 빼기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서 더하기가 되고요. 네, 그 다음 빼기 그라운드를 통해서 빼기 A를 하게 되면은 출력이 있게 되고 출력에서부터의 여기 노드의 어떤 식은 똑같이 R1 더하기 R2분의 R1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반전은 여기에 있게 되고 여전히 얘는 네거티브 피드백 증폭기가 되고요. 그러면 이 앞서 보이는 이 부분과 F분의 1을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전 증폭기의 이득인 마이너스 R1분의 R2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네요. 네거티브 피드백의 장점 중에 하나는 개인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이득이 10배 변하는데 개인은 1.6%인가 변했나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분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전체 이득은 forward gain 나누기 1 더하기 loop gain. loop gain을 우선은 T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A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우선은 델타 A는 A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1 더하기 AF 제곱분의 A에 대한 미분은 1 곱하기 밑에 있는 1 더하기 AF 빼기 위에는 A 밑에 1 더하기 F의 A에 대한 미분은 F죠. 따라서 얘는 1 더하기 AF 제곱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식을 조금 더 변환해 보면요. 각각에 대해서 A로 나누면 A분의 델타 A는 오른쪽은 이와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A분의 델타 A, 대문자, 소문자 A분의 델타 A. 그러니까 A의 어떤 변화 비율에 따라서 대문자 A의 변화 비율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 정도는 1 더하기 룹 게임만큼 작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fractional change in A, A의 변화 비율은 1 더하기 t배만큼 작아집니다. 언제? 대문자 A의 변화량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변화량분의 변화량의 비율을 우리는 sensitivity라고 부르고요. 이 식이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꿔볼게요. x분의 델타 x분의 y분의 델타 y네요. 그러니까 x의 변화 비율 때 y의 변화 비율을 보게 되면은 1 더하기 t분의 1이라는 얘기는 sensitivity가 매우 좋다. 그러니까 작게 변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현형 성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네. 밴드위스. 피드백을 쓰면은 밴드위스가 좋아지나 나빠지냐? 우리가 단일 스테이지 정폭기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피드백 이득인 A 나누기 1 더하기 AF에 A에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면 DC 이득은 줄어들었고요.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대신에 홀은 1 더하기 A1F만큼 늘어났습니다. 밴드위스가 1 더하기 T배만큼 늘어났고요. 동일한 비율로 게인은 줄어들었습니다.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드니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은 일정하겠네요. 그와 같은 특성을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피드백을 쓰게 되면 오픈룹 이득에서 클로즈룹 이득으로 이득은 줄어드는 반면 밴드위스는 오픈룹 밴드위스에서 클로즈룹 밴드위스로 늘어나게 됩니다. 밴드위스는 늘어나고 이득은 줄어들고 그 비율은 같기 때문에 개인 밴드위스 프로덕인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는 일정하더라. 파지티브 피드백도 가끔은 쓰이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더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전개를 하면은 1 빼기 AF분의 A가 되네요. 만약에 AF가 0.9라고 하면은 A가 10배가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파지티브 피드백을 쓸 때는 이 AF를 1보다 작게 해서 쓸 경우 전체 이득을 A보다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까요? 옛날에 진공관 시절에 이 A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 이득을 크게 하고 싶어요. A가 크지 않은데 전체 이득이 크게 하고 싶으니 파지티브 피드백을 써가지고 A보다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파지티브 피드백을 썼었던 거죠, 옛날에. 뭐, 안정도. 이런 피드백 시스템의 안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BI/BO입니다. 의미는 입력이 바운디드 되어 있을 때 출력이 바운디드 되어 있냐 없냐. 한글로 하면은 입력이 유한할 때 출력도 유한하냐 안 하냐. 컨티뉴어스 타임 리니어 시스템에서 비보 스테이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모든 폴은 다
왼쪽 half 플레인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모든 폴이 왼쪽에 있냐 없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테크닉을 쓸 수 있습니까? 루트 로커스를 쓰면 되겠죠. 폴은 1 더하기 ts가 0이 되는 s의 위치를 우리가 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1 더하기 ts에 대해서 루트 로커스를 취하면 되는데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루트 로커스 대신에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그 전에요. 네. 그러면 왜 왼쪽 폴은 안정하고 오른쪽 폴은 불안정하냐? 결론적으로 왼쪽 폴은 오실레이션이 디케잉 되고요. 오른쪽 폴은 그로잉 하고요. y 엑시스, j 오메가 엑시스의 폴은 유지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어떤 폴의 위치를 이와 같이 뒀을 때 출력의 리스판스는 익스포넨셜의 실수값 그리고 이 더하기 빼기 j에 따라서 두 개의 합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합은 또 코사인으로 표현이 가능하네요. 근데 이 익스포넨셜 성분이 디케잉 하기 위해서는 이 실수 값이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음수가 되면은 디케잉 하고요. 양수가 되면은 발산하고 j 오메가 x 됐다는 얘기는 얘가 0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얘가 1이니 코사인에 따른 함수가 되니 오실레이션이 유지되게 됩니다. 여기 사실은 J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J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로커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스테빌리티를 찾을 수 있냐 없냐? 우리는 이 룹 게인 파라미터를 이제 보겠습니다. 룹 게인 파라미터는 A와 F의 곱이고요. 이는 우리가 크기 함수, 각도 함수로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불안정하기 위해서는 이 AF가 이 전체가 빼기 1이 되면은 0분의 A이기 때문에 무한대가 돼서 불안정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크기 각도를 따로 봤을 때 그 각도가 180도만큼 일어났을 때 룹은 포지티브 피드백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크기가 1보다 작다면 안정하고 크기가 1이라면 불안정하고 크기가 1보다 크면은 무한대는 아니지만 비선형 성분에 따라서 1이 되는 지점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역시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안정한 시스템은요. 이득은 1이고 각도는 마이너스 180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를 우리는 바크하우젠 안정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80도랑 1 조건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야지 우리가 뭐 충분히 안정하냐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데요. 한번 크기는 1이 돼 각도는 마이너스 175도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AF가 T라고 알고 있고 위에 식에서 AF를 쓰고 F분의 1로 하면 원래랑 똑같죠. 따라서 F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T분의 T가 되고요.
t 대신에 exponential에 마이너스 j에 175도를 집어넣고 전체의 크기를 한번 보니 f분의 1 대비 11.5배만큼 커지더라. 180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하긴 합니다만 11배만큼의 피크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어떤 반응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룹게인을 봤을 때 안정도를 보는 방법은 크게 나이키스트 방법, 고대 선도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나이키스를 보는 방법은 이 T of S를 플랫에서 주파수에 따라서 보는 거고요. 불안정한 시스템은 마이너스 1과 0을 지나야 되고요. 고대 선도에는 크기 함수와 각도 함수를 따로 보는데 각도가 180도임에도 크기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개인 마진은 이득이 1일 때 페이즈를 보고요. 이 페이즈가 180도에서부터 얼마나 더 떨어져 있냐를 우리가 페이즈 마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정한 시스템은 페이즈 마진은 50도 이상은 만족을 해야 됩니다. 개인 마진은 이득, 페이즈가 180도가 되는 그 지점에서의 이득을 보니 1보다 작아야 되고요. 얼마나 작은지를 나타내는 게 개인 마진. 그래서 정의는 그때 이득분의 1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50도 정도는 페이즈 마진 하름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30도인 경우 이렇게 피킹이 있다가 45도인 경우 피킹이 좀 줄어들고 60도인 경우는 피킹이 거의 없고요. 그런 리스판스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이와 같은 피킹이 없는 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50도 이상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OTA의 커패시티 피드백을 쓴 이런 증폭기에서 과연 시스템이 안정하냐 안 하냐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해당되는 소신호 등가 모델을 이와 같이 그렸고요. 이에 대해서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이와 같이 또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은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한지 안 한지 혹은 룹 게인을 찾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알고 있는 케이스에 KVL을 써가지고 입출력 관계식을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좀 무식한 방법인데 비효율적이고요. 그런데 이 스테빌리티 마진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투포트 피드백 방법은요. 우리가 피드백을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크게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A 팩터와 F 팩터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안정도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제일 선호하는 방법은 리턴 레이시오 혹은 룹 게인 방법인데요. 이 피드백의 전체 룹 게인을 찾아서 이 룹 게인이 페이즈 마진이 게인 마진이 얼마인지 찾아내는 방법이 제일 우리가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러한 리턴 레이시오 혹은 룹 게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입력은 우선은 없애고요. 룹을 어디선가 브레이크 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네, 브레이크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테스트 신호를 브레이크 포인트에 인가를 합니다. 이 테스트 신호는 전압이 되어도 되고요. 전류가 되어도 되고요. 그랬을 때 돌아오는 신호에 대한 크기를 계산을 하게 됐을 때 그거의 비율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리턴 레이시오가 됩니다. 리턴 레이시 이렇게 이런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룹 게임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안정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기타 리턴 레이시오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